옛날 고려 개경의 고즈넉한 마을에 최연민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사대부 가문이었지요. 아버지 최필주는 청렴 결백한 관리였고, 할아버지 역시 국자감에서 글을 읽고 나라에 벼슬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했지만 최 씨 가문은 늘 청렴함을 유지했기에 많은 부를 쌓지 않고 오로지 명예만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땅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현민의 아버지 최필주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들의 토지 약탈을 두고만 본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가는 건데 이런 불의를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단 말인가? 아버지는 권문세족 김영감 일파의 토지 겸병과 도를 넘은 착취를 조정해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고발의 대가는 혹독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권문세족 김영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으니까요. 못이 어쩌고 어째?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오냐 두고 봐라. 벌집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마. 얼마 지나지 않아 최필주는 김영감의 계략으로 역적모의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옥사하고 말았지요. 현민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현민은 이상한 병을 얻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었지요. 충격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민은 원래 신이 내린 듯한 필사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든 한 번 보면 똑같이 베낄 수 있었고 그 글씨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지요. 아이고, 현민 도련님 글씨는 정말 천하일품이구먼. 현민아 현감나으리께서 관아 현판에 달 문장을 직접 써달라고 하시는구나. 내 글씨가 워낙 훌륭하니 말이야. 사람들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민의 아버지가 누명으로 돌아가신 후 이제는 달랐습니다. 붓을 들면 손이 덜덜 떨려 글자가 비뚤비뚤 흐트러졌습니다. 그래도 현민은 이것으로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자식이 되었기에 더 이상 벼슬을 할 수도 없었고 그에게 남은 재능이라곤 필사를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현민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붙들고 간신히 필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두세 장을 베끼면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는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옵니다. 현민은 매일 밤 아버지의 신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현민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혼인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설아라는 이름의 규방 처녀였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현민의 아버지와 같은 뜻을 품은 선비였습니다. 자네와 나의 뜻이 이리도 잘 맞으니 분명 자식들끼리도 잘 맞을 게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미리 정혼을 하는 게 어떠한가? 허허, 그러함세. 둘 다 성년이 되거들랑 혼사를 시키기로 하지. 이렇게 맺어진 정혼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민의 정혼 상대인 설아는 신기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답지 않게 배포가 있었으며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정연하게 풀어나가는 설득력이 출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답답한 규방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씨, 밖에는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규중의 법도를 지켜야지요. 유모의 엄한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현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에 엄한 양반집 규수라 해도 현민 도령의 고난은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정혼자인 설아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현민도령네 사단이 났다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설아는 심부름꾼과 유모를 통해 현민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아는 현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규방에 갇힌 몸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민이 직접 설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모를 통해 전해진 현민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설아 낭자께 전하시오. 소생은 이제 몰락한 집안의 천한 필사꾼에 불과하오. 낭자께 짐이 될 뿐이니 어른들끼리 정했던 혼인 약속은 없던 일로 하시오. 설아는 유모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된다. 내가 기다릴 것이야. 현민 도령께서 다시 일어서실 그날을 내가 반드시 기다릴 것이야. 하지만 현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규방에서 홀로 현민을 그리워하며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간간히 아랫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민은 밥벌이를 위해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필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품었지만 손이 떨리는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여전히 규방에서 현민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들려오는 작은 소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의 부정한 행위, 김영감 일파의 움직임, 토지 겸병의 실상,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현민 도련님, 언젠가는 제가 현민 도련님께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채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운명을 바꿀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가 그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민은 좁은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람들이 맡겨놓은 필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지요? 현민은 붓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선비가 갓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눈빛은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소인은 민무수라 하옵니다. 현민 도령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세상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민무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선친께서 역적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일 소생이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생의 스승님께서 도련님의 선친과 같은 뜻을 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련님의 선친의 인품과 조정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 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수상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현민은 주변을 의식해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 말했습니다. 민무수는 현민의 초라한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사하던 종이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제가 듣기로는 도련님의 글씨가 개경에서 천하일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이 떨려서 이 모양일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되었지. 현민은 쓸쓸하게 웃으며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무수는 품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향나무 가루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향입니다. 병란도를 통해 대식국 상인에게 어렵게 구한 것이지요.
이것을 피우고 정신을 수양하면 도련님의 손 떨림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입니다. 정말인 게냐? 현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부터 현민은 민무수가 준 향을 피우며 필사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향을 피울 때는 손 떨림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은 글씨를 쓸 수 있었지요. 정말 신기하구나. 자네가 구해다 준 향 덕분에 필사가 한결 수월해졌다. 현민은 감격했습니다. 며칠 후 현민을 다시 찾은 민무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한 듯 미소 지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서 민무수는 다시 현민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찾아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민무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님의 선친께서 옥살이를 하며 돌아가신 일, 그것은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권문세족 김영감 일파가 조직적으로 꾸민 음모였습니다. 현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 이야기를 왜 자꾸 꺼내는 것인가? 현민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소생의 스승님께서 은밀히 조사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시다시피 김영감 일파는 수십 년간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왔습니다. 도련님의 선친께서 그 사실을 알아내시고 고발하려 하자 선수를 쳐서 역적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현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 억지로 잊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었구나. 민무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에게는 김영감의 토지 겸병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필지에 대한 문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영감의 서재에 위조된 토지대장 원본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민무수는 품 안에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 김영감의 저택에 잠입하여 그 토지대장을 필사해 주셔야 합니다. 도련님의 필사 실력이라면 완벽하게 사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필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원본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 안 되는가? 그렇게 되면 저들이 침입을 알아채고 먼저 행동할 수도 있으니 원본은 그대로 두고 도련님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시어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하지만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필사를 한단 말인가? 필사는커녕 담장 넘다가 발각 낄게 뻔하네. 나는 못하겠네. 현민은 떨리는 손을 보였습니다. 민무수는 다시 향 주머니를 꺼내 주었지요. 이 향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향의 효능을 직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입할 때 이것을 피우고 정신을 집중하면 필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영감의 저택에 잠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요. 오랜 고민 끝에 현민이 마음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좋네. 내 해봄새.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려야지. 현민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민무수는 자세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엿새 뒤 보름달이 뜨는 날, 월광을 이용하여 잠입하여 서재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을 반드시 피우고 손떨림을 줄인 다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알겠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현민의 손은 떨렸지만 그 악수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마침내 실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민은 어두운 옷을 입고 김영감의 저택 뒷담에서 향을 한 번 피운 후 담을 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김만일의 저택 안은 권문 세족의 대저택답게 넓었습니다. 현민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무수가 알려준 대로 서재는 저택 뒤편 별채에 있었습니다. 현민은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요. 현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으나 달이 워낙 밝아 책장 가득한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민무수가 그려준 약도를 떠올렸습니다. 토지대장은 서재 안쪽 낡은 서랍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현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 서랍을 찾아냈지요. 서랍을 열자 낡은 토지대장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구나. 현민은 품 안에서 민무수가 준 향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향을 피우니 서재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지요. 신기하게도 손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현민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월광을 이용해 빠르게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신세이긴 했지만 과연 신이 내린 듯한 그의 필사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시간이 촉박했지만 현민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베꼈습니다. 위조된 부분과 진짜 주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현민은 필사한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원본을 다시 비밀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재를 나오는 순간 현민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서재 건너편 별채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현민이 안에서 피운 향과 똑같은 냄새였지요. 이상하다. 이 향은 흔한 향이 아닌데. 현민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향 냄새는 저택 안주인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안주인이 바로 그 향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요. 현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 향이 김영감 저택에 있다는 것은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무수가 준 향, 그 특별한 향이 김영감 저택에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민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지요. 방에 돌아온 현민은 필사한 종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민무수, 그자가 혹시... 현민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무수가 실은 김영감 일파의 이중첩자라면, 자신을 이용해서 증거를 위조하게 만들려는 함정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현민아, 진본 토지대장의 핵심 부분이 이미 훼손된 것 같구나. 그래서 조정에서도 내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김영감 편을 들어버린 게지.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 저들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절대 아니야. 현민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필사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토지 약탈 증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함정은 아닐까? 현민은 망설임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필사한 종이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민무수의 함정이다. 그동안 내가 속았어. 현민은 마당에서 종이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무수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민무수는 며칠 동안 현민을 찾아왔지만 현민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돌아가거라. 나는 내 놈을 믿을 수 없다. 현민은 냉정하게 말하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후 현민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불태워버렸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지요. 필사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규방에서는 설아가 이 모든 소식을 하인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 도련님께서 깊은 절망에 빠지셨다고? 설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씨, 규방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규중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유모가 말렸지만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현민 도련님을 사모한다. 나의 정훈상대인 그분이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설아는 자신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으로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최현민 가문의 과거 인맥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가문은 예전에 궁궐 해민 상궁과 인연이 있었지요. 설아는 아버지 몰래 외출하여 그 상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현민 도련님을 꼭 구해야만 해.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유모를 설득하여 몰래 궁궐로 향했습니다. 규방 여인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해민 상궁을 만났습니다. 상궁은 설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규방 처녀가 어찌 이곳을 온 게냐? 설아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상궁 마마, 제발 도와주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원한을 풀고 그 아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네. 다시금 이 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아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감 일파의 토지 수탈, 현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현재 자신의 정혼자인 현민 도령이 처한 상황까지 해민 상궁은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여인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수라상을 올릴 때 임금님께 아뢰어보겠노라. 다음 날 아침 임금께 수라상을 올리던 해민 상궁이 조용히 임금께 고했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과거 어사대 간관 최필준과 당상관 김만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최필준의 모함으로 김만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이야기 아니더냐.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내는고? 실은 그 이야기에 숨겨진 내막이 있다는 말이 있어 아뢰옵니다. 내막이라. 그 무슨 말이냐? 상세히 고해보거라. 해민 상궁은 설아에게 전해들은 모든 것을 전하에게 상세히 고했습니다. 만일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정을 능멸하는 대역죄가 마땅한 것인 바. 내 일을 소상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필준의 아들 최현민뿐만 아니라 자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한 설화라는 아이까지 이곳으로 부르거라. 그리하여 설아와 해민 상궁의 노력으로 현민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날 현민과 설아는 함께 궁궐에 입궁하여 전하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현민이라 하였느냐? 짐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김이상궁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버지의 억울함 또한 풀어주고 싶구나.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니라. 당상관 김만일은 현재 짐을 보필하는 높은 대신이다.
자네가 단순히 그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짐은 중립의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다시 따져보려 한다. 자, 어서 김만일이 백성들을 수탈한 증거를 제시하거라. 현민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김만일의 집에서 몰래 필사한 증거를 마당에서 모두 불태워버렸으니까요. 소인이 어리석어 그 증거들을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설아가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민 도령이 집에 찾아온 민무수를 김영감의 첩자로 의심하게 만든 원인이 된 향. 그 향은 민무수 도령의 부친이 병난도에서 직접 무역하여 내다 파는 물품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사한 뒷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무수의 부친은 무역상으로 병난도를 통해 귀한 향신료와 향을 수입하는 업자였습니다. 그가 귀하게 얻은 향을 김만일 영감댁에 납품하였으나 김만일은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귀한 향만 빼앗으려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무수의 부친은 김영감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무수의 부친이 납품한 향의 일부가 아직까지 김만일의 집안에도 남아 있었고 그것을 첫째 며느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할 때 피웠던 것이었지요. 결국 민무수 도령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친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복수하여 당상관 김만일의 악행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현민은 그제서야 내막을 상세히 깨닫고 자신의 오해를 후회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민무수를 김영감이 시킨 첩자라고 생각하고 결정적 증거를 불태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는 없단 말이냐? 나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이거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 놈을 모함죄로 잡아넣을 수밖에 없다. 현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다시 나섰지요. 전하, 현민 도령께서는 신이 내린 필사재능을 가지셨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지요. 비록 태워버린 종이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도령의 기억을 되살려 그 문서에 사용된 필체와 약탈된 토지의 대략적인 지도 위치를 필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이것을 김영감의 집에 가서 원본과 대조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좋다. 그렇다면 다시 써보거라. 내가 기억하는 만큼 그 토지대장의 내용을 필사해보거라. 나중에 원본의 필체와 대조해보아 내 놈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겠다. 현민은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옆에서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현민은 고개를 끄덕이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신이 필사전에 향을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라. 전하의 허락을 맡은 현민은 향을 피워 심신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씩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향을 피웠어도 임금 앞이라 긴장해서 떨리는 손을 억지로 붙들고 기억 속의 토지대장의 필체를 조금씩 재현해 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현민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한, 설아의 헌신, 민무수의 노력 모든 것이 현민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필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내용은 얼추 갖추어졌습니다. 임금은 중정대의 중정대부를 김만일의 집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현민이 필사한 토지대장의 필체를 원본과 대조해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김영감 일파는 수십 년간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현민의 아버지는 이를 고발하려다 모함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 자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당장 김만일 일파를 모두 잡아들이라!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영감과 그 일당들은 모두 잡혀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민 아버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지요. 현민아, 내 아버지는 참으로 충직한 신하였다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과연 그 아들 또한 훌륭하구나. 임금님께서는 현민을 국자감의 문신으로 발탁하셨습니다. 현민의 부친을 향한 노력과 뛰어난 필사 능력을 인정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소인은 손이 떨려 그대는 그 떨리는 손으로도 정의를 위해 붓을 들었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니라. 현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설아 역시 그 뛰어난 지혜와 헌신을 인정받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설아를 특별히 궁중 자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상궁을 통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민과 설아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왕실의 축복을 받는 혼례였습니다. 혼례날 현민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설아는 그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설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시네요. 저는 처음부터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무수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현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때 전후 사정을 제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게지. 그대의 진심을 의심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었네. 두 사람은 굳게 포옹했습니다. 혼례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현민과 설아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의 재능과 규방의 지혜가 만나 정의를 완성했다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달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 현민과 설아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함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현민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그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손떨림은 괜찮으신가요? 당신이 있으니 괜찮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세상 어떤 떨림도 두렵지 않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